(2025년 9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민주당 뒤끝이 대단합니다. 대법원에서 쥐기현 판사 조사를 해서 별 문제 없다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다. 증거가 인멸됐다. 더 수사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뒤끝이 구말리네요. 그리고 내란 사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세우고 거기에 호응하듯이 서울중앙지법원 판사 일명 늘려주고 이렇게 내란파리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 계엄령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그게 대한민국을 흐트린 내란도 아니었고 대한민국이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쥐기현 판사 털어봐야 별거 나올 거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 서영교 부승찬이 방방 뛰었죠. 근데 결국은 그들이 꺼냈던 거는 한 유튜브 회사가 AI로 만든 자기네끼리 말장난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걸 제보랍시고 떠들어서 난리를 쳤습니다. 이 뭔가 덮어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민주당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싶은데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번에 국가정보 관련 화제 이거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 근본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는 게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이라고 봅니다. 이것저것 안 되니까 드디어 정체가 나왔습니다. 쥐기현 판사가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라고 제보했던 자가 누구냐? 지금 김병기 씨가 민주당 원내대표인데 그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으로 있는 정의찬 씨가 자기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보자라고 하고 나왔는데 자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원 제보자가 자기한테 쥐기현 부장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내 스스로가 20차례 룸사롱 접대를 했다. 그냥 룸사롱이 아니라 회원제 룸사롱이었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정의찬 씨가 이 정도로 나다 하고 나올 때는 자기도 결국 중간 전달자잖아. 원 제보자를 까야지. 그 원 제보자가 아까 유튜버 같은 AI로 만든 합성 음성을 가지고 자기네끼리 썰 풀기 위해서 한 그걸 팩트라고 믿고 언론 보도라고 믿고 떠드는 부승찬 서영구가 아닌지 긴지 증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않고 정의찬 씨는 쥐기현 부장 원내 유흥업소 접대 의혹 증거가 인멸됐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청래 대표가 불러서 확실히 보여봐봐. 공개 안 할 테니까 들어보고 말이 되면은 더 치고 나가고 아니면 이런 사람은 날려야 됩니다. 그게 거버넌스입니다. 안 그러면 다 사이비에 끌려다닙니다. 지금 내란 사건 저렇게 키워놔서 특검 운영하고 했지만 별로 나올 게 없잖아요. 지금 헛발질을 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운 좋게 권력은 잡았지만 이렇게 잡은 권력은 굉장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정보 관련 화제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본원은 대전에 있는데 분원이 광주하고 대구에 있습니다. 근데 분원하고 본원하고 서로 이렇게 백업이 안 돼가지고 본원에서 아웃되니까 이게 뒤에 있는 분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세 개 본원하고 두 개의 분원이 다운됐을 때 대비해가지고 공주에다가 더 튼튼한 센터를 지었습니다. 이거는 원자폭탄이 터져서 거기서 전자기파가 나오는 EMP탄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파장애 때문에 모든 게 다운되는데 그것도 견딜 수 있는 재복구센터를 지었어요. 그래서 원래 10월이 이 방송 나가는 날이 10월 1일이네. 가동할 예정이었는데 그 정도면은 이미 다 준비를 됐을 텐데 이 센터도 본원이 다운되니까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대전 본원이 아웃됐을 때 대구하고 광주에 있는 본원이 아웃됐을 때 이걸 딱 이어서 작동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재난 때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공주 것도 그렇고. 이게 뭐냐? 국가의 시스템에 맹점이 있다는 거죠. 자, 저는 행정을 할 때는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거에 맹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샅샅이 살펴야 됩니다. 그거 하는 기구가 뭐냐? 그게 사실은
사정기구, 감찰기구입니다. 기존 업무에 문제가 없는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악마의 입이라 그러나요? 명칭은 조금 자신이 없는데 미국 CIA에서 자, 사령관이 지시를 내렸어. 저기를 공격할 수 있는 작전을 짜봐.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죠. 그러면 정보부대가 쫙 가서 정보를 갖고 옵니다. 그 정보가 있으면 저건 이렇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뭐니까 그럼 작전 파트가 막 작전을 짜봐요. 그리고 이제 군수에 쭉 죽으면 군수에서는 거기 사용되는 무기하고 탄약이 있는지 쭉 봅니다. 이거 하려면은 순식간에 탱크가 100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린 100대가 없네. 탄약이 얼마가 필요한데 우리는 안 되네. 그러면 이제 다시 바꿔야죠. 병력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작전을 딱 짰을 때, 근데도 이제 작전을 어떻게 칠 것이냐. 강하게 적을 초토할 것이냐, 아니면 좀 부드럽게 이렇게 여러 가지 작전을 짤 수 있죠. 그걸 들고 사령관 중에서 고르라 그럽니다. 그럼 사령관은 뭘 고민해야 돼요? 자, 이런 작전들은 된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된다는 게 뭡니까? 자,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으니까 군인들이 전부 다 젊은이들이니까 1시간에 4km는 다 걸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날 작전하는 날 비가 엄청나게 왔다. 그럼 사람들은 4km 걷는데 이 트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뻘에 빠져서 못 간다. 자, 이 작전은 완벽한데 이 작전을 시행하는 시기가 장마 때라고 예상이 된다. 그러면 고기동하는 작전은 택하지 말아야죠. 그 무슨 얘기냐? 사령관은 작전 짜는 사람들은 이게 된다라는 전제에서 갖고 오는데 반대로 이게 갖고 있는 맹점이 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CIA에서는 뭔가 공작을 딱 만들 때는 이 공작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의 행동대원들이 귀신처럼 이렇게 착착착착 맞춰갖고 그래야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지역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마스 지도자 하나 암살할 때 이스라엘 모사드가 한 걸로 보이는데 방법이 그거 있잖아요. 전부 다 가짜 여권 가지고 그 살인 무기를 다 분해해서 n분의 1만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마스 지도자가 어느 호텔에 딱 묶었어요. 근데 이들도 그 호텔에 옵니다. 각기 다른 방에 딱 투숙을 하는 거죠. 가짜 여권으로 들어와서. 동시에 어떤 방법에 당시에 들어와야 돼요. 다른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거지만 장소에 딱 모여야 된다. 그 다음에 탁 모여갖고 드럭 무기를 바로 즉각한 다음에 방을 따가 들어가서 죽이고 나와서는 각자 흩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안 나와서 방을 가보니까 문은 열려있고 사람은 죽어있더라. 하고서 범인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CCTV 보고 보니까 누군가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누구지 해보니까 이미 떠난 사람이고 거의 동시에 몇 사람이 떠난 게 있고 그리고 영밀히 그들이 썼던 여권 다 어디 호텔 가면 카피하잖아요. 보니까 이게 그쪽 나라에서 발행한 게 아니구나 해갖고 했지만 못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작전이라고 하는 거는 능력 있는 자들이 쫙 흩어져서 모였다가 딱 하고 촥 흩어져야 돼요. 요즘 공작은요, 적지 공작, 현지 공작이라 그래서 옛날에 이제 북한 공작원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드보크란 걸 사용했습니다. 드보크는 뭔가 하면은 대한민국 작전할 사람은 혼자 들어옵니다. 무기를 안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싹 들어와서 대한민국 어찌어쨌든 주민등록증 하나 구해갖고 그 사람 행사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작전에 한 필요한 무기나 돈은 이 연락 요원이 장수정을 타고 와서 미리 약정해놓은 어느 산속에 들어가서 무덤 같은데 이렇게 땅을 파고 숨겨 놓고 그걸 서로 사전에 정해놓은 자리가 있죠. 그래서 A에 보다 무전을 때려주면 어느 날 가서 그게 드보크입니다. 그걸 파가지고 와서 무기를 쓰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과거의 공작이었다면 요즘은 그것도 워낙 국경을 강화하는 게 강화됐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냥 현지에 들어와서 현지에서 이것저것 모아갖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KT 광명시 인근에 사시는 분들 KT 전화기가 털려서 소액 결제를 당했는데 그게 fem토살이라고 하는 아주 흔한 장비를 이용해서 쫙 해킹을 다 해서 돈을 빼갔잖아요. 이거 조선족 뒤에 있는 중국 정보기관이 아니면 이렇게 못합니다. 한국엔 아주 일용 작곡식으로 들어와. 이 사람은 딴 거 몰라. 하나만 탁 해서 탁 하고. 근데 그 사람이 그게 되면은 나중에 그걸 활용해가지고 더 많은 요원이 들어와서 해갖고 한국 전체의 KT 전화기를 다운시킬 수 있고 유사시에 한국을 애먹을 수 있는 거죠. 공작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다가 걸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냐? 대한민국에도 외사 파트가 있고 경찰 있고 옛날에 국정원도 뛰었지만 또 기무사도 뛰었지만 지금은 기무하고 국정원을 이재명 문재인 정권이 죽였으니까 경찰 혼자 하는 어쨌든 외사 파트가 있으니까 그게 잡힙니다. 잡히면은 그쪽에서 또 어떻게 해요? 그걸 공개할 수도 있지만 공개하지 않고 더 큰 놈을 잡으려고 계속 하게 둡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들어오죠. 그걸 역용공작이라 그래요. 그래갖고 일망타진해서 중국의 국가안전부 애들이 했다. 딱 하면서 이제 거꾸로 그쪽을 공작 책임자가 여기 들어오게 했을 때 딱 잡는다든지. 이건 남북 간에도 그런 게임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공작이라는 책을 썼다고 몇 차례 말씀드려서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데. 공작을 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 공작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죠. 너무 흔한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쪽도 캐치를 한다. 외사도. 그래서 그걸 누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작전 짜는 사람이 기운 빠지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서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는 주의하라. 공작할 때 요런 거는 얘네들이 외사 파트가 이렇게 잡아낼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매뉴얼이라도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작전의 허효를 높이는 겁니다. 국가도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국가도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고 뭐 전쟁부터 우리 앞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진핑이 한국을 국빈 방문해서 서울에서 꿍짝꿍짝 착 해서 한중관계 좋은 것처럼 하면 북한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최선이 딱 뻔해갖고 서울은 시진핑이 안 가도록 팍 비틀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게 외교전이란 말이에요. 모든 분야에서는 이걸 다 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정권이 지금 뜻하는 대로 안 되고 그러는 거죠. 시진핑한테 당했구나. 김정은한테 속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우대하고 칭찬하고 다니니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가 이상한 거죠.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몇 번 하다, 한 달, 두 달, 석 달 하다 보니까 그래도 대통령 이제 이게 뭐 하는지 좀 이제 감을 잡아나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지금 뭐 과일도 비싸고 생필품 다 비싼데 왜 비싸냐 그랬더니 농림부 장관이 우리나라에서 수입 과일을 좀 수입하는 게 늘어나면 바나나 같은 경우는 싼 건데도 한국에서 바나나 많이 산다 그러면 가격을 올린다. 필리핀이. 일본에는 500원에 팔아도 우린 700원에 판다. 그렇게 오르는 데다가 또 환율이 지금 오르니까 더 올라간다. 환율이 오르는 건 사실은 농림부 장관이 자기 책임 아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올리는 것도 자기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싹 모면하기 위한 발언인데 그게 문제죠. 이재명 대통령이 딱 찍었어요. 아니 그렇더라도 이게 매점매석을 해서 장난치는 게 있으니까 정부가 그걸 잡아내서 물가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압박을 넣는데 저는 그건 참 잘한 말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지난번에 15만 원이고 25만 원 이번에 10만 원 나눠줘서 그렇게 생색내서 할 게 아니라 그 돈 13조 원 이번에 또 몇 조 되겠죠. 그거 가지고 대한민국 돌아가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지금 쥐기현 판사 하나 잡으려고 저렇게 난리치는 거 저런 걸로 국가 정력을 정치 정력을 다 쏟아버리면 못 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이게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느슨하게 하지 않습니까? 필리핀이 바나나 값 올렸어. 그런데 이재명 네가 정치 못해서 환율까지 올라가니까 물가 올라가는 거야 하고 장관은 빙 둘려 얘기한 거지. 빙 엿을 먹이니까 화가 나니까 정부가 잡아야지 뭐 이렇게 했는데 장관들이 뛰도록 만들어야죠. 자, 이 국가정보관리원 이 화제도 이 악마의 입처럼 반대해서 보면서 계속 문제점을 얘기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준석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국가정보관리원 화제와 관련해서 좋은 관점을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대통령이 주 4.5일 근무하자. 금요일 날을 반공일로 삼아서 하자. 이렇게 장밋빛 미래 인기 끄는 발언이나 하는데 그러지 말고 자, 이번 화제를 겪어보니까 국가의 근본이 지금 취약하지 않느냐. 그걸 고치자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부의 이 각종 전산 시스템이 초기에 개발된 거에다가 막 쫙 갖다 붙이다 보니까 서로 유기적으로도 안 되고 또 옛날에 해놓은 거는 그 개발자들이 이미 나이가 많아 다 떠났고 그 시스템은 옛날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예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돈 그 정도 13조 써가지고 싹 바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돼서 대전 분원, 대구하고 광주 분원이 못 움직였고 공주에 있는 마지막 백업센터도 안 움직였는데
그건 설계자 잘못이다. 그거 억지로 연결하면 돈이 더 드는데 차라리 새로 싹 얻고 업그레이드 하는 식으로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상당히 와닿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버드에서 컴퓨터를 공부했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예로 들게요. 모든 걸 첨단화하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밤에 주무시죠? 그리고 가끔씩 졸도하신 경험이 있나요? 졸도하거나 기절하는 경우. 밤에 주무시거나. 내가 옆에 누가 떠들어도 모르고 코를 골고 자는데 그래도 심장은 뛰고 호흡은 하고 그리고 소화기관은 소화를시켜서 양분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거는 아마 이 머릿속에 뇌관이라고 하는 부분, 인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는 항상 움직이게, 내가 졸도를 하든 기절을 하든 자든 술 먹고 뻗어도 호흡은 하잖아요. 아주 강력하죠. 사람 심장은 굉장히 강력하다 그럽니다. 어디 크게 다쳐도 심장은 계속 뛰잖아요. 그런데 손해 같은 경우도 이제 운동하는, 내가 깜짝 놀라면 확 피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빨라요. 반사신경. 그런데 이 대뇌가 움직이면 이건 굉장히 정밀한 겁니다. 손해나 뇌관에 비해서. 근데 여기 있는 대뇌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상상 꾸미고 막 날아갑니다. 사람도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존에 필요한 것만 움직이는 뇌관하고 또 운동을 하는 뇌하고 그냥 생각을 막 하는 뇌가 대뇌, 손에 뇌관으로 분리되어 있듯이 국가 시스템도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최첨단 기술이 원자력인데, 제가 원자력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움직이는 전산 시스템은요, 가장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건 뭐냐면 폭탄이 떠지고 비가 오고 물에 젖고 기온이 60도 올라가고 추워지고 불이 나도 아주 둔해서 그냥 가동되는 놈, 멍청한 놈이어야 돼요. 뇌관 같은 놈. 그래야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 돌아가죠. 단순해야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기본은 그래요. 근데 그게 나머지 이제 이게 안전하게 돌아가느냐, 이런 장비들은 최첨단으로 갑니다. 전투기도요. 우리가 KF-21 전투기 만드는데 전투기가 날아가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는 날아가지 않으면 떨어지잖아요. 날아가는 걸 담당하는 컴퓨터는 아주 옛날 구닥다리 단순하게 그거만 하는 거야. 그런데 레이더쯤 오게 되면, 센서로 오게 되면, 무장을 오게 되면 최첨단이어야 됩니다. 다른 겁니다. 국가 운영 시스템도 화재가 났을 때도 작동할 수 있도록 아주 둔중하지만 힘 있는 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안 시스템이 쫙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거 쫙 맞추는 쪽으로 가야 돼요. 아주 둔하고 옛날 시스템이 있어야, 옛날 시스템 그대로가 아니라 그 옛날 시스템들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주 오작동이 없도록 탄탄하게 만든, 거기에서 발전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첨단이 융합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발전시켜야 됩니다. 지금 제 친구들 중에도 이 정부에서 하는 전산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돈도 좀 많이 벌고 하는데, 이거 필요하면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고쳐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괴물이 돼 있어요. 그건 맞아요. 이준석 씨 말대로 이제 한번 우리가 정보화하는 과정에서 막 달려왔는데 이게 괴물처럼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해서 국정원에 산하기관으로 보안센터 있거든? 저기 양재동 가면 있는데, 그 연구팀이 붙었고 샅샅이 조사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정보과학기술부 그쪽에 있는 기관도 붙고 우리 대전에 연구기관 붙어갖고 권위 기관들이 붙어갖고 쫙 분석해서 해야죠. 그래야 이북이 원자폭탄을 쏘고 뭘 쏴도 일부는 다운되겠지만 국가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시스템은 쫙 돌아가야 되죠. 그걸 잘 해놓으면요, 국가라고 하는 게 이 국민들 모두가 쓰는 기본 시스템을 잘 해주면은 국가가 발전하는 거예요. 경제는 민간인이 하는 거고, 그 경제를 하는 민간이 쓰는 게 도로고 전기고 물이고 이런 건데, 이런 시스템 가격을 가장 좋고 가장 싸게 만들어주면 비용이 적게 들면서 기업이 발전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기 중에 가장 싼 게 원전인데 원전화 안 하고 재생에너지 한다니까 내가 당신 바보요 이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이걸 해야지. 지기현 판사 뒤나 캐는데 쩔쩔 시간 다 보내고 내란 파리 갖고 이제 사람들이 지겨워서 쳐다보지도 않잖아.
자,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사회가 정치가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철저해지지 않았잖아요. 물론 사고는 늘 나지만 국가정보관리원의 원장부터 이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했으면은 이런 사고는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툭 하면은 전공로가 나와서 데모하고 뭐 데모가 하니까 그냥 뭐 나 있을 때 운 좋게 잘만 넘어가면 되고 나는 고액 연봉이나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터지는 겁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 느슨해져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와서 혁명적인 박정희처럼 탁 뭘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근본을 보라고. 지기현 판사 뭐 정부 조직을 공소청 만들었다고 대한민국이 점프할 것 같아? 중수청 만든다고 대한민국이 잘 될 것 같아? 웃기는 짜장입니다. 지금 이재명 씨가 행정을 해봤다고 물가에 대한 통제를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뭐 이재명이라고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다른 데 가서는 엉뚱한 데에 지금 빠져 있거든. 박정희식으로 정치하게 돌아서 기본부터 들어오라고. 쥐기현 판사에 대한 뒷소리 하는 이런 정치인들은 날려버리고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나가버렸죠. 총리부터 이상한 사람들을 대거 정치권에 행정안에 끌고 들어왔으니 문제가 많아요. 본인도 문제가 많은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0일 이상 대통령 해봤으니까 이번에 일본 총리도 만나보고 쭉 하다 보니까 일본하고 친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야당에 있을 때는 맨날 반일이었지만 옛날 후쿠시마 그 난리 친다고 한 사람이 후쿠시마가 있는 나라의 수상을 왜 만나? 그때 후쿠시마 나온 물 지금 뭐 피해주는 거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을 선동했던 게 이재명이잖아요. 그런 걸 진심 어리게 사과하고 원자력을 키우고 기본을 다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은이한테 당하고 진핑이한테 당하고 트럼프한테 당하면서 결국 국민한테 버림받을 겁니다. 뭐 버림받는 건 뭐 별 문제가 없는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추락한다고. DJ, 노무현, 김영삼, 문재인 겪어봤잖아요. 박근혜도 잘한 거 없고. 지금 보게 되니까 우리가 야박하게 대했던 사람이 전두환이고 이명박. 두 사람이 그래도 굉장히 잘한 사람이구나. 지금 보니까 확실하게 알겠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글쎄 가능성은 적지만 정말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정치꾼들, 운동권들의 집합체인 민주당과 헤어질 결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질 끌려가는 대통령이 될 것이냐, 그들을 끌고 갈 것이냐, 그러려면 그들과 헤어질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